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공짜는 안 되지. 공짜 아니에요. 반찬이 많이 남아서 버리려던 참이었어요. 순애는 돈을 주려는 노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숭늉까지 한 잔 더 내밀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을요. 수백억 재산을 가진 중견기업 전 회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낳고 입양 보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만약 알았다면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순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찾아오던 그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된 날, 순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순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2살에 울면서 입양 보낸 아이. 평생 죄책감으로 가슴에 묻어둔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바로 이 남자의 아들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62살에 이런 밤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허리를 감싸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애야,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첫사랑과의 재회, 버린 줄 알았던 아이와의 만남.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순애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 초라한 노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백반집. 순애네 밥상이라고 적힌 그 간판 아래서 62세 김순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22살에 있었던 일 이후로 40년을 줄곧 혼자였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식당뿐이었어요.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반찬을 준비하는 게 순애의 하루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시금치를 다듬고 콩자반을 졸이고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 일마저 놓으면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시작이네. 순애는 가스불을 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작은 주방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인 택시기사님, 근처 공사장 인부들, 가끔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 다들 순애의 밥맛을 알아주는 분들이었죠.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끝내주네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 웃음도 함께 사라졌어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삐걱 열렸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쓰고 신발은 찢어져 있었어요.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운 분 같았죠.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물 한 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깊이 패인 눈.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맑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지만 순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오늘 잘 끓였거든요. 그거면 됩니다. 순애는 주방으로 가서 밥을 퍼담았습니다. 김치찌개를 그릇에 옮기고 반찬 몇 가지를 곁들였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평소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노인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인이 잠시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순애는 카운터에 앉아 노인을 슬쩍 지켜봤습니다. 밥 먹는 모습이 굶주린 듯 하면서도 어딘가 품위가 있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크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한때 뭔가 큰일을 했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죠.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바닥 위 동전은 기껏해야 1,000원 남짓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네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다시 와서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순애는 잠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어깨, 초라한 행색.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괜찮아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네. 돈은 됐다고요. 그냥 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뭔가가 어렸어요. 놀라움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럴 수는 없어요. 반찬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손님이 안 드시면 버려야 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찬은 충분히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 노인에게서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순애는 노인이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어르신 어디서 주무시려나?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이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어제 밥값이에요. 노인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깨끗한 지폐였어요. 어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노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순애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았어요. 잔돈 드릴게요. 됐어요. 가지세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순애는 또 카운터에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굶주린 것 같았어요. 밥 먹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거든요. 맛있네요. 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순두부가 맛있어요. 손맛이 좋으시네. 순애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그 후로 노인은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언제나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다 맛있으니까.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오늘 시금치나물 참 잘 됐네요. 김치가 딱 익었어요. 된장 맛이 구수합니다. 그 한마디가 순애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손님들한테 맛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의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어느새 노인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괜히 문 쪽을 훔쳐봤고 노인이 들어오면 모르는 척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네. 노인도 어느새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 거친 목소리는 사라지고 편안한 말투가 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작은 원룸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40년 전 일이 떠올랐죠.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순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22살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그때. 내가 왜 이러지? 순애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22살의 자신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죠. 그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꿈속에서 자신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애의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가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구석 자리로 갔어요. 그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마디 굵은 손. 순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애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왜 와? 말도 안 돼.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노인이 밥을 먹는 모습, 숟가락을 쥔 손, 고개 숙인 옆모습. 저 사람이 정말. 순애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왜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1시 반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한산해질 때 마치 그 시간을 노리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죠. 순애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일부러 사람 없을 때 오는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다 맛있으니까. 노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순애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어요. 오늘은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에 가득 퍼졌어요. 순애는 밥을 푸짐하게 퍼담고 반찬도 넉넉히 올렸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시금치나물. 노인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참 의젓했습니다. 행색은 초라한데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죠. 순애는 카운터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꾸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크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한때 힘든 일을 많이 했던 손 같았어요. 하지만 밥을 뜨는 동작은 조심스럽고 정갈했습니다. 저 손이 왜 자꾸 눈에 밟히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돈을 미리 준비해 왔는지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잔돈은 됐습니다. 그럼 안 되죠. 잠깐만요. 순애가 잔돈을 가지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데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네. 순애가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노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해 혼자 하신 건가요? 이 식당.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꽤 됐어요. 힘드셨겠네요. 노인이 고개를 돌려 순애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은.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말, 이 사람도 혼자였다는 말, 왜인지 마음이 아렸어요. 잔돈이요. 순애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어 받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닿았어요.
순애의 손끝이 노인의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같은 느낌이었죠. 찰나였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이 손끝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순애가 화들짝 손을 걷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2살에 이런 느낌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식당 문을 닫았어요. 순애는 테이블을 닦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닿았던 순간, 그 따뜻한 감촉, 익숙한 느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애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40년 전 수호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영화관에서 몰래 손을 잡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느꼈던 것과 똑같았어요. 내가 미쳤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 작은 침대, 낡은 서랍장. 혼자 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순애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2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어요.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크고 마디 굵은 손으로 순애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수호였습니다. 40년이나 됐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날 순애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호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모든 게 끝났죠. 수호야. 순애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은 열어야 했죠. 장사를 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순애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문받고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1시 반이 됐어요. 순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문 쪽을 쳐다봤어요. 올까? 오늘도 올까? 1시 40분, 1시 50분, 2시. 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아픈 건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손님일 뿐인데. 순애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2시 반이 됐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어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었네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노인이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오늘은 사장님이 정해주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육볶음 어때요? 오늘 고기가 좋거든요. 좋습니다. 순애는 주방으로 갔어요. 제육을 볶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햇살을 받은 옆모습이 40년 전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상을 내려놓았어요. 노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카운터에 앉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는 모습, 숟가락을 쥔 손, 씹을 때 움직이는 턱선. 저 사람이 정말 수호라면 순애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40년 만에 나를 찾아온 거라면.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왜 모르는 척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혹시 백수호 아니냐고. 40년 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또 오세요. 순애가 말했어요. 그 말이 평소보다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사장님, 네, 내일도 올게요. 그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일도 온다는 말, 약속 같은 그 말.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언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순애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언니 나 좀 이상해. 뭐가?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 40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호 이야기야? 응.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갑자기 왜? 모르겠어. 그냥 자꾸.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야, 40년이 지났어. 잊어야지. 알아. 나도 알아. 순애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잊히지가 않아. 언니. 전화기를 붙들고 순애는 한참을 울었어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으로도 낫지 않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뜸했거든요. 비 오는 날은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식당 앞 처마 밑에 비를 피하려다 그대로 주저앉은 것 같았습니다. 낡은 점퍼가 비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애가 뛰어나갔습니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노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사장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순애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노인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순애는 노인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히려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됐어요. 어떡하지?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빗속에 노인을 끌고 병원까지 가는 건 무리였어요. 가까운 병원도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야 했거든요.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순애의 원룸은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결심이 서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르신, 저희 집이 가까워요. 거기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민폐 끼치면 안 돼요. 민폐가 뭐예요? 이러다 더 큰일 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가시죠. 빗속을 걸었습니다. 순애는 노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은 하나뿐이라 둘 다 반쯤 젖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우산을 노인 쪽으로 더 기울였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작은 싱크대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순애는 노인을 앉혔습니다. 잠깐만요. 수건 가져올게요.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노인의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갈아입으셔야 하는데. 순애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자 옷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이거라도 입으세요. 순애가 꺼낸 건 큰 사이즈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였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였는데 사이즈가 커서 노인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기서 갈아입으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순애가 문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순애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낯선 노인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침대에 앉혀놓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애가 들어갔어요. 노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의 옷을 입은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았어요. 열이 심하신 것 같아요. 누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빨개요. 순애가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웠어요. 약 드릴게요. 잠깐만요. 순애가 서랍에서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건넸어요. 이거 드시고 좀 주무세요. 노인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누우세요. 그럼 사장님은요? 저는 저기 앉아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순애가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민폐네요. 민폐 아니에요. 누우세요. 순애의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이 결국 침대에 누웠어요. 순애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애는 의자에 앉아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노인이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잠든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윤곽 같은 것이요.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40년 전 수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눈썹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변했지만 그 밑에 남아있는 건 분명히 그 시절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희미하게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어요. 순애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잠결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전 그 사람만 그렇게 불렀던 이름을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호야. 정말 너야?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때 놓아버린 그 손을 다시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순애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때 노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허공을 더듬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디가 굵고 오래 일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익숙한 감촉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잠결에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순애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호야. 40년 만이야.
그 밤 순애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4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았을 때, 함께 웃었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어요. 어디야 여기?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방, 낯선 천장,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순애. 사장님? 깨셨어요? 순애가 얼른 손을 뺐습니다. 노인이 그걸 알아챘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열은 좀 내렸어요? 순애가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나았어요.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 쉬세요.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폐를 끼쳤어요.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애의 옷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어색했어요. 제 옷은요? 말렸어요. 여기. 순애가 의자에 걸어둔 옷을 건넸습니다. 밤새 히터 앞에 두어서 거의 말라 있었어요. 노인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갈아입을게요. 네. 저 밖에 있을게요. 순애가 문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순애가 돌아봤어요. 혹시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네.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나도 알아. 당신이 누군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천천히 갈아입으세요. 순애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가슴을 눌렀어요. 귀 뒤에서 맥박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수호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백수호 맞죠? 40년 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맞죠? 왜 이제야 온 거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5분 후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옷을 입은 모습이 어젯밤처럼 초라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저녁에 가게에 갈게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꼭 와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이 떠났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대체 무슨 말을. 그날 저녁이 기다려지면서도 무서웠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것들이 곧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만 봤습니다. 그가 온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순애는 테이블을 닦으며 초조하게 문 쪽을 살폈어요. 6시, 7시, 7시 반. 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 건가? 아침에 한 말은 뭐였지? 순애의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어젯밤 열이 심했는데 다시 쓰러진 건 아닐까? 8시가 됐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습이 달랐어요.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자도 없었고 신발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순애가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이 맞나?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초라한 행색이 사라지니 어딘가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늦었네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들어오세요. 순애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평소처럼 구석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순애와 마주보는 위치였죠. 사장님. 네. 아니, 순애 씨.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애 씨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노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야. 수호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들으니 너무 달랐습니다. 수호야. 순애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22살의 순애는 24살의 수호를 사랑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호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순애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죠. 둘이 번 돈을 모아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방에서 미래를 꿈꿨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자고 매일 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알게 됐어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수호와의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하지만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호의 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그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방문이 쾅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호의 어머니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였죠. 너가 내 아들 꼬신 년이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공장 다니는 주제에? 순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떠나. 이 돈 받고 다신 얼씬도 하지 마. 돈 봉투가 바닥에 던져졌어요. 순애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순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이도 지워.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하잖아. 그 말에 순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호의 어머니가 계속 찾아왔거든요. 협박하고 욕하고 때로는 울면서 빌기도 했어요. 내 아들 제발 놔줘. 이러다 아들 인생 망가져. 결국 순애는 떠났습니다. 아이를 지우지는 못했어요. 혼자 낳았습니다. 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됐죠. 결국 입양을 보냈어요. 갓난아기를 남의 손에 넘기면서 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수호야, 미안해. 나 떠날게. 잘 살아. 잊어줘. 그게 전부였어요. 40년 전 22살의 순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알았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가 나왔어. 너가 남긴 편지. 편지를 어머니가 숨겨놨더라고. 40년을.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 너가 왜 떠났는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순애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를 찾았어. 몇 년 동안 찾았어. 그러다 여기를 알게 됐고, 왜 거지처럼 왔어? 왜 그런 모습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수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는지, 혼자 힘들게 살고 있진 않은지, 돈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 오해할까봐, 동정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가야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업을 했어.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했지. 성공했고, 수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너가 없으니까.
순애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호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 임신했었어. 우리 아이였어. 순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낳았어. 근데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어.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수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어. 뭐? 내가 찾았어. 아이.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았어. 그리고 내가 데려왔어. 정말? 내 아이잖아. 우리 아이잖아. 순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이 잘 컸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수호야. 미안할 거 없어. 너 잘못이 아니야. 수호가 무릎을 꿇고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야. 그리고 그걸 몰랐던 내 잘못이고.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어. 도망가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22살이었잖아. 수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40년 지났지만 이제라도 됐어. 순애는 울면서 수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아버린 손이었습니다. 다시는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손이었죠. 수호야. 응.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수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살이 됐어. 이름은 준혁이야. 백준혁? 준혁이. 순애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해. 순애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수호가 순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애는 수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후회, 기다림. 모든 것이 뒤엉켜 쏟아져 나왔죠. 왜 이제야 왔어? 왜 이제야? 미안해.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수호가 순애의 등을 쓸었습니다. 이제 안 떠나. 어디 안 가. 정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텅 빈 식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꺼져 있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순애가 눈물을 닦고 물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어젯밤에 잠꼬대로 내 이름 불렀어. 수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들었어? 응. 순자야, 가지마. 그랬어. 수호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40년 동안 그 꿈을 꿨어. 너가 떠나는 꿈. 순애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젠 안 그래도 돼. 순애가 수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젠 내가 안 가. 수호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근데 순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가지 마. 여기 있어.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텅 빈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40년간 쌓인 것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순애는 수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 젊은 날의 그 사람이 그대로 있었어요. 눈빛도 웃는 모양도 말투도. 많이 변했지? 수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많이 늙었어. 너도. 나도 알아.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순애가 말했어요. 뭐가? 40년이 지났는데 어제 헤어진 것 같아.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겨울 새벽의 차가운 빛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수호가 물었어요. 피곤해. 근데 자고 싶지 않아.
순애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눈 감으면 꿈인 것 같아서, 눈 뜨면 없어질 것 같아서. 수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안 없어져. 약속해. 정말? 응. 이제 안 떠나.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어요. 우리 집에 가자. 순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괜찮겠어? 뭐가? 그냥 갑자기 남자를 집에 데려가면.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40년 전에 같이 살았잖아. 뭐가 갑자기야? 수호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순애의 원룸까지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수호가 쓰러져서 데려왔던 그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아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처음 살던 방보다 넓어. 수호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애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전 그 작은 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 사람뿐이었거든요. 앉아. 차라도 끓일게. 순애가 싱크대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떨리지? 4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좁은 방에 수호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순애야. 수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순애가 돌아봤습니다. 수호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떨려? 응. 나도. 수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주전자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물은 나중에 끓여도 돼.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2살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호가 순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뻐졌어. 거짓말. 진짜야. 40년 전보다 예뻐. 순애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나 늙었어. 주름도 많고 나도 늙었어. 우리 같이 늙은 거야. 수호가 순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40년 동안 너 생각뿐이었어. 나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 너 생각 때문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수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 천천히. 하지만 곧 깊어졌어요.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순애가 수호의 가슴에 손을 댔어요. 탄탄했습니다. 6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이 나이에 이런 몸이라니. 수호가 순애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순애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수호가 물었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두 사람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리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용기가, 이 숨결이 떨려. 수호가 또 물었어요. 응, 많이. 천천히 할게. 수호가 순애를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순애가 중얼거렸어요. 있어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놀랐어요. 수호의 체력이 대단했거든요. 64세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지치지도 않았고요. 다만 가끔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애는 그게 흥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수호가 물었어요. 응.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더 해도 돼? 응.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어요. 그리움도, 외로움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둘만 남았습니다. 순애는 울었어요. 수호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 그리워서, 감사해서, 다시 만났으니까요. 다시 함께 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몇 시야? 순애가 물었어요. 저녁 7시. 하루가 지났네. 그러게.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게는? 오늘은 됐어. 오랜만에 쉬는 거야. 순애가 웃었어요. 장사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순애가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 같아. 꿈 아니야. 알아. 근데 꿈 같아. 수호가 고개를 돌려 순애를 봤어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순애는 수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그리웠던 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순애가 물었어요. 같이 살자. 뭐? 40년 전에 못한 거. 이제 하자. 순애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 어때?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아. 수호가 순애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어요. 40년 늦었으니까. 이제 하루도 떨어져 있기 싫어. 순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뭐가? 찾아와줘서, 기다려줘서, 포기 안 해줘서. 수호가 순애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아직 혼자 살고 있어줘서. 바보야. 너 때문에 혼자 산 건데. 그래서 고마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좁은 원룸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찾아온 온기였죠. 배고프지 않아? 수호가 물었어요. 응. 배고파. 뭐 먹을래? 너가 해줘.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40년 됐으니까 늘었겠지. 안 늘었어. 두 사람이 웃었어요. 라면 끓여줄게. 그건 돼. 수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도 일어나려는데 수호가 말렸어요. 누워있어. 내가 할게. 수호가 순애를 다시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수호가 다 해줬어요. 요리 못하면서도 라면은 꼭 끓여줬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이게 진짜구나. 꿈이 아니구나. 수호가 라면을 끓여 가져왔어요. 침대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거짓말.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순애가 웃으며 라면을 먹었어요. 수호도 웃으며 함께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아니, 라면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함께라서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서로를 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일 가게 어떻게? 수호가 물었어요. 하루 또 쉬어야겠다. 그래. 쉬어. 너는? 나도 쉴 거야. 여기서 너랑. 순애가 수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행복해. 나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되지. 왜 안 돼?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좋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 수호가 순애를 꼭 안았어요. 벌 안 받아. 우리 충분히 벌 받았어. 40년이나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 그렇지. 이제 행복해도 돼. 행복할 자격 있어.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잘 자. 응. 함께 맞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매일 순애네 밥상에 와서 밥을 먹고 저녁이면 순애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마치 긴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상을 만들어갔죠. 아침이면 순애가 먼저 일어나 식당으로 가고 수호는 천천히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엔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고 저녁엔 함께 장을 보고 밤엔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다 진짜 부부 같아.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지. 40년 늦은 신혼이야. 수호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순애는 주방에서 청국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수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식당엔 단골 손님 서너 명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청국장 끓였어요. 좀 이따 갖다 줄게. 순애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응, 천천히 해. 수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코트에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애는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특히 저 눈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자는 식당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수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수호의 아들. 수호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 40년 전 입양 보낸 아이. 수호가 찾아서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기 서 있는 건가? 순애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수호에게 다가갔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지셔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개인적인 일이요? 준혁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 슬픔, 아니면 둘 다? 저분이,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라고 하셨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순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준비해 왔어야 할 말인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순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저를 버리셨다는 것도요. 순애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잠시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그 시절 이야기 들었으니까.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를 갑자기 받아들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 탓하지 마라. 그때 상황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수호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협박했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준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애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주름진, 거친, 40년 동안 혼자 식당을 꾸려온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가 말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널 버렸어. 그건 사실이야. 준혁이 손을 빼려 했지만 순애가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잊은 적 없어. 하루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생일마다 미역국 끓였어. 아무도 안 먹는 미역국을 혼자 끓이고 혼자 울었어. 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학교 앞에 가서 서 있었어. 혹시 널 볼 수 있을까 봐.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할까? 밥은 잘 먹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크게, 거칠게, 가슴을 움켜쥐며. 아버지? 준혁이 급히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수호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애도 달려갔어요. 수호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수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봤어요. 수호가 손으로 가린 손수건에 묻은 붉은 얼룩을. 피? 순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호 씨, 이거 피 아니에요? 아니야. 아까 김치 먹다가 입술 깨문 거야. 수호가 재빨리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은 무슨,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잖아요. 요즘 계속 기침하시고 얼굴도 안 좋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호들갑 떨지 마. 수호가 손을 저었어요. 준혁이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기,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요즘 계속 저러시는데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해요. 준혁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어머니라고 부르진 못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순애를 향하고 있었어요. 순애가 수호의 손을 잡았어요. 수호 씨, 병원 가요. 나도 걱정돼요. 순애야, 나 이제 겨우 찾았는데 아프면 안 돼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가볼게. 그날 저녁 준혁이 떠난 후였습니다. 순애와 수호는 원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좋은 아이네요. 순애가 말했어요. 응, 착하게 컸어.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40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순애가 수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잘 커줘서, 그리고 나한테 데려와줘서.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수호가 순애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수호 씨,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그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피 묻은 거. 수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수호가 순애를 안았어요. 꽉 힘주어서. 걱정 마. 나 아무 데도 안 가. 이제 겨우 찾았는데 어디 가겠어. 순애는 수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수호의 품이 예전보다 여인 것 같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것 같은. 불안했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순애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 돌아온 사람, 다시 만난 아들,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온기. 이게 꿈이라면 조금만 더 꾸고 싶었습니다. 사랑해요, 수호 씨. 순애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순애야.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순애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조용히.
마치 40년의 시간을 덮어주는 것처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히,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순애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눈, 떨리던 목소리,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던 그 입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 내가 낳고도 품어주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원망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순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 좀 자. 내일 준혁이한테 다시 이야기하면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버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해.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그래도 엄만데. 엄마가 아이를 버렸는데. 순애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을 찾아가기로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을. 어디 가려고? 수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회사. 어제 명함 두고 갔더라고요.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혁이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순애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백반집이나 운영하던 62세 할머니가 설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준혁 상무님 찾아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패딩, 헌 운동화, 주름진 얼굴. 어울리지 않는 방문객이었죠.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잠깐만 뵙고 싶어서요.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 하지만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제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래 안 걸려. 순애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순애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일 자세히 들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협박했다는 거, 어머니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난리쳤다는 거, 다 들었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명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알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 하려고 왔어.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22살이었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근데 그게 이유가 되냐? 안 되지. 엄마가 아이를 버린 건 사실이니까. 어머니, 매년 너 생일에 미역국 끓였어. 혼자서. 아무도 안 먹는 미역국.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찾을 순 없었어.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입양 보낸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기록도 없는데.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어머니 원망했습니다. 솔직히.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만하지.
근데 어젯밤에 아버지 이야기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준혁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어머니 찾으셨대요. 처음엔 할머니 몰래, 나중엔 대놓고. 수호 씨가? 네. 근데 못 찾으셨대요. 어머니가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순애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랬었어요. 수호를 잊으려고 이름까지 바꿨었죠. 김순자에서 김순애로. 아무도 못 찾게. 아버지가 저한테 입양 사실 말해준 게 작년이에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있다고. 찾고 싶으면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찾지 말라고 했어요. 순애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원망했으니까요. 날 버린 사람이 뭔데 왜 찾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막상 어제 보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역국 40번 끓였다는 말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거, 매일 내 생각했다는 거, 알아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어머니 사진. 사진? 40년 전 사진이요. 아버지 지갑에 있더라고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22살 때 찍은 거래요. 아버지가 그 사진 보면서 평생 어머니 기다렸대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그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다니,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다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말했어요.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하고,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준혁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더 이상 차가움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대요.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병원 다니시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숨기시려고 하는데 저는 알아요. 많이 안 좋으신 거.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기침, 피 묻은 손수건, 창백한 얼굴. 수호 씨가 아파? 자세한 건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이제 가봐야 해서 회의가 있어요. 순애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챙겨주세요. 순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또 갈게요. 밥 먹으러. 준혁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점심시간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지나갔죠. 순애에게 그 풍경이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지. 수호와 손잡고 걸었던 적이 있었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웃었던 적이 있었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동안 순애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순애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호의 병, 남은 시간,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라고 불러줬으니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호가 있는 곳을 향해, 이제 진짜 마주해야 할 진실을 향해.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수호가 왜 초라한 행색으로 식당에 왔는지,
왜 정체를 숨겼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모든 걸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순애가 원룸문을 열자 수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위어 보였어요. 수호 씨, 준혁이한테 들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프다면서, 병원 다닌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폐암이야. 말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항암은 안 할 거야. 남은 시간을 너랑 보내고 싶어서. 순애는 수호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숨겼냐고. 6개월 전에 진단받았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닌 바깥에서 보내고 싶었던 거죠. 수호는 그저 순애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순애와 수호는 하루하루를 아껴 살았어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순애는 주방에서 찌개를 끓였죠. 점심 손님이 빠지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 김치찌개 잘 됐네. 맨날 하는 건데 뭘. 맨날 해도 맛있는 게 손맛이지. 수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모른 척했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저녁이면 둘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순애의 작은 원룸이 이제는 둘의 집이 됐습니다. 좁았지만 춥지 않았어요. 수호가 있으니까요. 다리 안 아파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수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가 만져질 것 같은.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준혁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준혁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어요. 또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예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수호를 닮은 웃음이었어요. 순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이 웃어주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8살짜리 손녀가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이름이 뭐니? 수빈이요. 수빈이 예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수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내 옆이 좋아. 그 말에 순애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어요. 대신 순애는 수호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죠.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호가 유난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수호 씨, 괜찮아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수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응. 고마워. 수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뭐가요? 다 고마워. 밥 해준 것도, 옆에 있어준 것도, 용서해준 것도.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무슨.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수호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수호 씨, 다음 생에도 널 찾을게. 꼭. 수호가 웃었습니다. 힘없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순애는 수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수호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애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호 씨, 나 여기 있어요. 순애가 속삭였어요. 수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사랑해. 순애야. 그 말을 남기고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순애의 손을 잡은 채로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수호의 손을 잡은 채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밖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호 옆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혁이 모든 걸 맡아줬어요. 순애는 그저 수호의 영정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고마워. 준혁아. 감사한 건 저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1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네 밥상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밥상으로 수호가 생전에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밥상이니까 우리 밥상이 좋겠다라고 했었죠. 가게는 예전보다 조금 커졌어요. 준혁이 옆 가게를 사서 털을 넓혀줬거든요. 순애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혁이 끝까지 우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말에 순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순애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옆에서는 준혁이 배달 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달 20건이에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순애가 웃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어요. 요즘 준혁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쪼개서 처음엔 미안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리 제가 채울게요라고. 저녁이 되자 손님이 빠졌습니다. 순애는 홀을 정리하다가 구석 자리를 바라봤어요. 수호가 늘 앉던 자리. 그 자리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가 좋아하던 난이었어요. 순애는 화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세요, 수호 씨?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준혁이도 자주 오고 손녀도 할머니라고 부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웃으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수빈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 뒤로 준혁 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준혁이 말했어요. 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애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을 푸면서 혼자였던 삶이 이제야 가족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잖아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수호 씨랑 같이 살던 데니까. 준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주 올게요. 더 자주. 그래. 자주 와. 순애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가게에 남아 불을 껐어요. 그리고 구석자리, 난 화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수호 씨, 순애가 낮게 불렀어요. 오늘도 잘 지냈어요. 준혁이 가족이랑 밥도 먹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았어요. 수호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마지막에 곁에 있게 해줘서.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꼭.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수호가 남기고 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오겠죠.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찌개를 끓이고 손님을 맞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수호가 보고 있을 테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0년이 지나도 찾아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